나이가 고령이 되어갈수록 웰빙보단 웰다잉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종 질환 중 치매를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에서 치매 유병률은 약 9.4%로 전국적으로 약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평균 연령 증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매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들어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성,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특징은 이제 서서히 발병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 그 원인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과 같은 것의 이상에 의해서 뇌세포가 손상돼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매우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에서 문제를 보이다가 진행하면서 언어 기능이나 판단력 등 다른 여러 인지 기능의 이상을 동반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으로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기억력 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또 물어본다든지,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 기억들이 좀 없어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주로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볼 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저것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쓰거나 하는 단어 찾기 곤란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 지납력이 떨어져서 날짜나 요일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낯선 곳에 가면은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시공간 능력의 저하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져서 큰 돈을 관리하거나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진단에 있어 환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호자의 보고를 통해 정확한 병력 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의사는 이전에 비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의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하고 신체 검사와 신경학적 검사, 정신상태 검사, 일상생활 기능 수준 검사, 혈액 검사 등의 실험실 검사, 뇌 영상 검사, 심경 심리 검사 등을 통해 진단을 내립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인지기능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그다음 뇌 촬영, 그다음 뇌 촉수의 검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는 신경 심리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주의 집중력, 언어 능력, 기억력, 그다음에 시공간 능력, 전두엽의 집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법이고요. 그 외 혈액 검사는 알츠하이머병 이외에 치료 가능한 2차 치매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뇌 촬영에는 이제 뇌 MRI와 펫 같은 검사들이 있는데요. 수두증이나 뇌졸중, 뇌종양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한 치매를 보는 데도 중요하고, 해마 위축 같은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펫 검사는 이제 뇌의 기능을 보는 검사인데요. 최근 아밀로이드 펫이 개발이 돼서 진단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뇌의 구조는 신경세포의 중심을 이루는 회색질과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구조인 백색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은 이 회색질 부위에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침착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색질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침착을 관찰할 수 없어 직접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요. 최근 신의료 기술이 개발되면서 회색질의 아밀로이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밀로이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은 아밀로이드 펫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병리학적 소견인 뇌실질의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쌓이는 걸 직접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기존 영상학 진단 방법인 MRI의 경우 치매가 상당 부분 진행돼서 뇌가 쪼그라들어야 비로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밀로이드 펫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하기 전에 조기에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진 알츠하이머병의 확진은 부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동반 문진, 체액을 통한 유전자 검사, 간이 정신상태 검사 및 자기공명 단층 촬영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확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MRI를 사용한 뇌 영상으로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대뇌와 해마의 부피 변화를 측정해 알츠하이머병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으나 다른 뇌질환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정확도는 80에서 90%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아밀로이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으로 인해 알츠하이머병 확진 및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환자 뇌 조직에 자리 잡고 있는 아밀로이드 집적체를 보여줄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몸에 주입해 뇌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밀로이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물질에 선택적으로 부착이 되는 방사성 추적자를 환자에게 혈관 주사를 통해 주입을 하고요. 이 투여된 제제가 뇌에 도달할 때까지 한 90분 정도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 후 20분 정도에 걸쳐서 아밀로이드 펫 영상을 만듭니다. 이 영상을 저희 해괴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통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밀로이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이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영상화하기 위한 주사제를 혈관으로 투입하고 약제가 충분히 뇌에 분포할 수 있도록 90분 정도의 대기 시간을 가진 후 촬영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사능 제제가 몸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방사능에 피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임상연구 3상이 완료된 상태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가 없는 안전한 검사이고요. 이 방사능 물질을 체내에 투입하기 때문에 그 방사능 노출이나 피폭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피폭량을 계산해 보면 저설량 CT를 찍는 정도로 방사능 노출 정도는 높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큰 특징은 뇌 속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유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 앞으로 알츠하이머 진단에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아밀로이드 플락이 뇌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구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경도 인지장애, 소위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있을 때 뇌에 아밀로이드 플락이 쌓여 있는지 직접 확인하여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치매로 진행할지 아니면 단순 건망증일지 질환의 경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완치를 위한 신약 개발의 유용한 연구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개선은 물론 치매 예방에 고스톱이 도움이 되나요? 네, 아닙니다. 고스톱은 판세를 분석하고 책략을 구사하고 점수를 계산하는 등 두뇌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제 노인들에게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65세 이하의 젊은 연령에서 발병한 알츠하이머는 진행 속도가 빠르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한 90% 정도는 산발형 알츠하이머병으로 대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병입니다. 하지만 한 10% 정도의 가족형 알츠하이머병은 유전적 경향을 보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60세 이하의 젊은 사람한테서도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매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일반적으로 8에서 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이 되는데요. 경미한 기억장애만을 보이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미 있는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말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면서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약물이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은 건강한 생활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므로 예방 수칙들을 잘 실천해야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는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서 병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약을 쓰게 되면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병의 진행을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비약물적인 요법으로
그 운동이라든지 음악 치료, 원예 치료, 작업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하면 인지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평상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식이를 하도록 하시고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심장병 같은 것들은 잘 치료하셔야 되고 담배는 절대적으로 끊으셔야 되고요. 과음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매 치료의 목적을 완치해 둔다면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고령의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경우 증상을 조절하고 진행을 억제하고 합병증을 막는 것을 치료라 여기듯 치매 또한 초반부터 적절히 약물 치료를 하고 예방이나 진행을 억제하는 등 좋은 생활을 유지할 경우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진행 속도도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렸다고 좌절하기보다 잘 관리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